저 이 자리에 온 거는 작년부터 해서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이제 와서 이렇게 좀 특강도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교회적으로도 좀 집중해서 이제 성도님들 같이 참여했었고, 그 이외에 우리 지속적으로 하브루터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브루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응답도 있었고, 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잘 이렇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불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통을 만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서요, 또 여기서 직접 하셨던 분들 중에 또 증인도 한번 세울 겁니다. 여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사실 이제 오늘 한번 듣는다고요, 이게 하브루터가 뭐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한 번에 뻥 뽑아갖고 딱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브루터 강의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하브루터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뿌리 내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좀 실천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소통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 제가 소통에 대해서 이번에 좀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소통. 근데 여기서 소통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소통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네,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이렇게 돼야지 소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통한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원치 않는데 막 내가 얘기 막 해. 근데 나는 소통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녀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막 따다다다다 했는데 나는 소통했다고, 나는 너랑 얘기했잖아. 근데 애는 막 마음에 이미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소통이라는 거죠. 서로 벽이 없고 편안하게 자기 생각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지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소통하다라는 말이 communicate. 그래서 영어 단어로 하면 communic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어로 보니까 공유하다, 관련짓다, 전달하다, 함께 논의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 막히지 않고 뭔가 같이 함께 딱 나눠줘서 그걸 함께 할 수 있어야지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정말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이 편안하죠. 교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소통이 되면 일이 편안하죠.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소통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인간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겠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그런 걸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이게 소통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글, 몸짓,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그것들이 좀 이렇게 언급이 돼서 이 사람이 서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또 소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하브루타를 이렇게 좀 배우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넘겨서요. 자, 그 하브루타는 무엇일까요? 네, 하브루타 배우신 분들 다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그죠? 샬롬 하베르라는 말이 있어요. 샬롬은 뭐죠? 평안하니, 하베르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하베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친구와 함께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문화고 가정 문화, 더 나아가서는 소통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야기 한두 시간 하는 거는 그냥 쉽게 해요. 어느 정도 쉽게 하냐?
자기들끼리 만나면 자기 족보를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얘기를 한대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족보의 이야기나 뭔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라. 얼마나 내가 우리 가문은 누구누구가 있었고 누구누구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말을 이렇게 많았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 보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땠습니까? 조용하잖아요. 다 책만 들고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나는데, 유대인들 도서관 가면 와와와와와 이런 소리 나요. 개구리 짖는 소리 같이 이렇게 와와와 하는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 도서관에서 서로 포럼을 주고받아요. 계속 하브루타 포럼을.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기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온대요. 차에서 딱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린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끼어들기를 했고 자기 기분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하브루타를 한대요. 1시간 2시간이고 그거 갖고 얘기를 한대요. 또 좀 잘못된 하브루타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론 이게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내용도 좀 많이 생각해 봤었어요. 자,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이렇게요,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니까 이렇게 도서관 그림이거든요, 이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갖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때로는 랍비, 저기 선생님이죠. 선생님하고 같이 딱 앉아갖고 이제 학생이 그렇게 포럼하기도 하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저희 사모하고 같이 우리 교육을 받았던 저희 집사님도 한 분 계시고요. 예, 저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쪽에 이사분이신데 그때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진 찍힌 거 저는 이제 안 나왔지만 저기 있습니다. 저기.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저희도 이제 하브루타 포럼을 좀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고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왜 하브루타를 그러면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이유가 뭐냐면, 랩런트들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랩런트들 이번에 어저께 성경학교를 중고등부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학교 하면서 애들한테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한테요, 야 너희들이 쓴 질문 한번 얘기해봐 하는데 애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 명도 질문 안 했어요. 여기 이런 친구들은요 지금 질문하라 그러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안 해요. 한 명이 질문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이 친구는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진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과 우리나라 소통 방법 자체가요, 약간 주입식, 강의식, 일방적, 또 군기 잡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는 세계 최고 IQ 지수였음에 불구하고 노벨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평화상만 한 번 받았죠. 맞죠? 창의적 세계적인 인재가 부재돼요.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저게 전 세계 IQ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홍콩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엔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 단위로 제일 IQ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1등입니다. 네. 1등인데 노벨상을 왜 한 명도 못 받았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IQ가 94예요. 우리는 106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이 높아요? 12나 높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데? 넘겨주세요. 네, 2013년 노벨상 수상자 12명 중 6명이 유대인. 절반을 받았어요. 노벨상 평균으로 따지면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국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메시지 때 자주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 목사님이 특별히. 그래서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하브루타 교육협회를 왜 찾아갔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 때 많이 하고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떠들면서 자기들끼리 뭐 포럼을 한다 뭐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찾아갔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 아까 보였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카페에서 모여갖고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번개 모임에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왜 하브루타가 이렇게 영향이 크냐?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방법으로 교육을 주로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가까이서 보이시는 분들 있겠지만 멀리서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요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기억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요, 5%밖에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어도 5%만 기억할 거라고 믿고, 5%도 기억 못할 거라고 믿고, 또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나시겠죠? 자, 읽으면 몇 %나 10%.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보고 듣는 것. 그러니까 약간 또 효과가 있어서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 강의만 눈 감고 강의만 들으시면 5%, 눈 뜨고 이거 보셨으니까 20%. 네. 그래서 또 광고 같은 거,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보는 거 30%. 근데요, 그 나머지 부분을 보세요. 50%가 넘는 게 있죠.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것 50%. 실제로 연습하고 실생활에 활용해보는 것 75%. 일주일 뒤에 기억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배운 것을 즉석에서 사용해보는 것 몇 % 넘는다고요? 90%. 유대인들은요, 공부를요, 이렇게 합니다. 하버루타식으로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구구단 무조건 외잖아요. 1은 2, 2, 4, 2, 3, 6 이렇게 외잖아요. 걔네들 수학 공부 교구 중에 가베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게 뭐냐면요, 많은 이게 나무로 만든 블럭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구구단의 개념을 직접 이게 2개, 4개, 6개 이렇게 하면서, 자, 2개 묶여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2, 2, 4 이렇게 하면서 직접 해보면서 이해를 시켜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직접 해보고 직접 느끼고 직접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죠. 일방적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실제로 해보고 다시 물어보고 거기서 또 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왜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냐? 항상 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또 연구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이 안 나왔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안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연구 시스템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교수가 딱 있으면요, 그 교수를 통해서 나오는 프로젝트나 연구가 계속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갖고 어떤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도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또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좋은 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교수가 없어지면 그 프로젝트는 끝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었어도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없어지고 내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다, 좀 잘 나가는 것 같다, 뭐 물론 이제 그분이 좀 윤리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황우석 박사님 이런 분이요. 근데 좀 이제 그런 실수 이런 부분, 그래도 그분이 한 거는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딱 찍어버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진짜 진지하게 이런 부분에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 연구 체계를 잡을 것이냐라고 서로 간에 포럼하고 좋은 방향을 함께 소통해서 찾는다면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겠죠. 일본은 굉장히 저력이 있어요. 나라가요, 자연과학과 이런 어떤 문학 쪽에 사람들 굉장히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지금 순수 문학이라든지 이런 과들이 지금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대학들이.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은 교육 현장을 보시면, 이거는 왜 이런 얘기 들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갈 거니까, 맞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문화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고, 좋은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적인 문화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전거 저기 복도에 있어요. 근데 저희 복도에 있으면 자전거가 다니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유대인 부모들이, 저 자전거를 옮기라는 것과 우리가 옮기는 또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여기 안 넣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요, 한국 부모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명령하죠. 야! 자전거를 옮겨!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떤 부모도 있을까요? 좀 인격적인 부모님. 네. 자전거 좀 치워주겠니? 자전거 좀 옮겨주렴. 옮겨줘. 근데 여기 안 넣은 부모 한 부모가 더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자기가 옮겨요. 자기가 그냥 치워버려. 그런 부모님 있어요. 꼭 있어요. 근데요,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무조건요, 세 번째 있는 질문형. 어떻게 하냐? 아들아, 여기 자전거가 있네. 근데 자전거가 이 복도에 있으니까, 좀, 어떨 것 같니? 이 복도에 여기 있으니까 어떻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전거, 좀, 복도에 있으니까 사람들 다니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전거 옮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얘가 이제, 자전거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 옮겨야 될까? 조금 이따 옮기면 안 돼.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옮겨야겠네요? 그래. 그럼 지금 옮기면 되겠네. 그리고 애가 자기 스스로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하도록 끝까지 이게 질문을 해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거죠. 제가 유대인들의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3살짜리 애한테 칼을 주더라고요. 3살짜리 애한테 칼을 주고 애가요 칼로 빵을 막 자르고 뭐 이래요. 빵 같이 만드는 걸 하는데, 근데 우리 같으면 칼 위험하다고, 야 위험해 안돼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쓰는 칼 있잖아요. 그런 칼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주지? 근데 저 칼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아이 스스로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다짐을 받고 저 아이에게 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쪼로로로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그 비눗방울 놀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엄마 나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거의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 보내, 너 감기 걸렸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그래도 하고 싶어요. 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더라니까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쪽에, 그러니까 얘가 잘 대답을 못하니까 이쪽에 문을 잠깐 열어놓고 이쪽에서 놀다가 네가 시간이 되면 문을 닫고 이제 그만두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오케이 하고 자기가 문 열어놓고 비눗방울 놀이하고 놀다가 이제는 다시 문 닫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좀 생각거리가 좀 많았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지라는 질문을 많이 좀 던져봤거든요. 좀 소통도 안 하고, 제가 솔직히 앞에서 말했던 좀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령하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아이들 진짜 소통이 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던 계기가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질문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각 내용도 보세요. 명령, 권유, 질문, 그리고 또 있잖아요. 아까 엄마가 해주는 이런 형태의 결과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왜 해야 되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하브루타는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교회에서 제가 구원의 길 지금 하고 계시죠? 근데 구원의 길요 지금 하는데, 저는요 구원의 길 워크샵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막 몇 번은 해줘요. 그리고 좀 이게 훈련이 된 친구들은 해봐라 그래요. 해봐라. 네가 설명해봐라. 그리고 너 이거 갖고 기도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면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잘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깊지가 않구나. 이렇게 하고 애들의 어떤 그런 시간표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요, 여러분이요, 자녀들한테도 해보시라니까요. 자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구원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듣고 싶어. 한번 일부러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얘가 해보면 아는 만큼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성경 구절을 아는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시면서, 얘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것 좀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시간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전두엽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어요, 전두엽. 이 전두엽에 여러분 질문하는 딱 그 순간에 그 분야에 대한 방이 생긴대요. 무슨 방? 생각방.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도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이제 뭐예요? 이쪽에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그 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어떤 이제 연구가 있는데 뇌를 찍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뇌가 활성화되는지 아는데, 갑자기 질문을 딱 던지니까요, 뇌 색깔이 빨개지면서, 앞부분이 빨개지면서 뇌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연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두엽이요, 딱 활성화되는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요, 너는 오늘 어떤 좋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생각했니? 라고 이게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물어본대요.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야, 시험 잘 봤어? 뭐 이런 얘기. 야, 뭐 이거 잘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오늘 제일 네가 궁금했던 게 뭐야? 오늘 좋은 질문이 뭐였니? 넌 어떤 질문을 했니? 넌 어떤 생각을 했니?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꾸요, 좋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질문, 좋은 질문. 가끔 가다가 이제 애들이 보면은, 얘는 쓸데없는 질문만 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가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질문,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는 친구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고사리 지지 마시고, 예, 그런 질문을 자꾸 할 때는 이제 질문하는 게, 야, 너 멋있다, 야, 너 최고다, 야, 이러면서, 근데 야, 이런 질문이 더 멋있는 것 같아 하고 좋은 질문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그런 친구는요, 나중에 진짜 좋은 질문을 통해서 희열감을 느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 있을 때요. 그래서요, 넘겨주세요. 하브루타. 왜 하브루타의 그 질문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질문은요, 관심이 되고요. 관심이 되는 게 질문이고요. 그 질문 때문에 그 사람이 속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 봤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힘든 거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펑펑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는데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특히 딸이요,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저희 이제 그 사모가 밤에 한 번씩 아이한테 친구 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막 질문을 한 번씩 해요. 그럼 뭐 걔는 어떻니? 좀 뭐 어떻게 학교에 사는지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질문을 자꾸 하니까, 질문하면 얘는 어떻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좀 질문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한 분들은요, 좋은 질문을 잘 못해요.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질문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하브루타 할 수 있도록 오늘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하나 드리기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한 분들은요, 잘 못합니다. 질문 쓰라 그러면요, 어떻게 질문 쓰냐면 되게 쉬운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잘 못 써요, 사실은요. 근데 이 질문 쓰기를 계속 하잖아요. 질문을 하고 질문을 고민해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 질문이 응용이 되고 좀 깊이 있는 나에 대한 거나 타인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증인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버타를 배우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더 많이 좀 깊게 들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4년, 5년 됐거든요. 이제 4년, 5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찾아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사람을 좀 깊게 좀 도울 수 있고요. 다음 문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하브루타 문화는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메타인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뭘 설명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인지 활동에 대한 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차원적으로, 이게 뭔가를 찾아나가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가, 발전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전체를 잘 못 보죠. 그리고 어떠냐? 눈치 없다 그러죠.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해요.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9가지 포인트도 얘기하시는데 9가지 포인트 된 사람들은 굉장히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저럴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어보시면 유목사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사람들이 더 잘 이해시키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는 질문을 하고 설명할 때 발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과 남한테 설명하는 것. 근데 마침 이 교회는요 참 축복받았어요. 목사님이 구원의 길기도 하고 계시고 사모님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뒷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질문이 그 상대의 감정, 생각, 방향 등 모든 부분에 제일 쉽게 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하브루타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학습에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과목에 있어서 유대인들이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답을 알려주고 공식을 외우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자기 걸로 소화한 것을 테스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서열을 나누고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는요, 물론 거기선 경쟁도 있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못하는 것,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많은 삶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학술에서도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거는요. 저 두 번째는 탈무드 하브루타입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그 유홍선이 자주 얘기하시는 탈무드, 토라, 쉐마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토라는 뭐냐면 모세의 오경과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고 반복해서 교육하고 반복해서 하는 그 많은 그 쉐마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쉐마 그 선교회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뭐 그런 데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토라라든지 쉐마를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눠드리는 거 준비해 놓으셨죠? 그 준비해 놓으신 자료는요, 탈무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탈무드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강의 빨리 끝내고 싶고요. 좀 뭐라고 싶냐면 실질적인 걸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조금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토라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경이 뭐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공경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넣기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딱 가르쳐 놓으면 얘가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글을 만든 거예요. 이야기. 탈무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탈무드 보셨잖아요. 맞죠? 뭐 그러면 뭐 어떤 이야기들이 딱 나오는데 사실 탈무드 원전을 보시면요. 위에 뭐가 써있냐면 탈무드 위에 보면 토라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미데레스 미시나 이런 해설 문구가 담겨 있는 그 옆에 그걸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히브리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어로 되어 있고 옆에는 영어나 이런 걸로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 랍비들이 고전적으로 해석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서 탈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원전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제가 저희 교육받았던 거에 하면서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꽉 꽂혀 있었던 거 혹시 보신 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탈무드 원전이에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면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개인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탈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 내용이 근데 그래서 조금 약간 하나님 안에서 방향이 맞는 탈무드 내용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의미나 방향이 틀린 탈무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은 제가 탈무드를요 그래서 많은 탈무드 내용을 보면서 탈무드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해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13살이 되면 이 탈무드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을 법한 일들을 미리 생각하게 돼요. 자기 인생에 있을 법한 일을 미리 생각하게 돼요. 특히 윤리 도덕적인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계약하러 가는 길이에요. 계약이 굉장히 큰 금액 단위라니까요. 근데 그 금액 단위 계약을 하러 가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진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계약을 못 해요. 약속 시간을 깨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안 도와주면 죽을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 글로 나눴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야 되냐 가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늦지 말고 예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죠?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 가치를요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심는 거예요. 애들이 미리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약은 다시 할 수 있고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근데 포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찾도록 만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너나 너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네가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서 찾아내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겠죠. 왜 이 사람을 도와야 되냐? 도우면 어떻게 되냐? 손해를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니면 어떡할래?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막 포럼하다가, 그래. 내가 되면,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입장과 그 상황을 객관적인 글이지만 그게 나하고 연결되고 내 상황하고 연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받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포럼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브루타 지속팀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팀이 좀 뭐 하고 있지? 근데 지속팀이 하고 있는 거 한번 같이 해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네, 자랑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요, 유대인들이 13살 됐을 때 그 정도 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려, 이해, 꿈, 목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까지도 탈무드를 통해 찾는다라고 유 목사님이 우리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일곱 부분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 얘기할 때 저는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결론 내렸죠. 그래서 저희는 62가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이제 하브루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지속팀 한번 놓고 같이 포럼도 한번 해보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하브루타의 실제 활용입니다.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죠. 밥상머리 교육.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브루타예요. 그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밥 먹으면서 포럼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이게요, 밥을 먹으면서 해요. 특히 베갯머리, 이거는 여러분 많이 유명, 베드사이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베드사이 스토리를 많이 하는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요,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게 미국 군들이 와서 유태인들 많이 해방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태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들 자녀들 교육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주겠다 하면서 미국 군인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규 루트가 아니라 루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많은 문화들, 이렇게 밤에 그러면 이렇게 책 같은 거 읽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밤에요, 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도 읽어주고요, 노래도 해요. 자기들 노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전에 하는 기도 노래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전에 불러요. 그럼 자기 전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빠와 함께 탈무드 교육을 해요.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말을 잘 못해요. 그죠? 잘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빠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말이 일단 안 통해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아버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독불 장군형 스타일이에요. 무슨 스타일이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잘못된 부모 유형 중에 하나 설명하려는 유형인데, 이분이 딱 완전 독불 장군이라,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컸고 어떻게 자라왔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한마디로 철학이 있는 거죠.
사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커라 이 내용이에요. 스스로 놔두면 스스로 잘하는데 간섭하지 마라. 엄마가 좀 약간 잔소리형, 관여를 많이 하는 형이고 아빠는요 완전 방치형. 왜냐 집에서 방치돼서 컸는데 잘 컸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컸는데 얘네들은 가만 놔둬 알아서 클 거야. 지네들이 철들면 공부하겠지 이런 스타일인데 엄마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집안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아, 부모들이 참 자기들 모른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하고 탈무드를 하면서 아빠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아이들 데리고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어떤 그 포럼 문화, 이 교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면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회. 너무 좋아요, 교회는. 둘이서 딱딱 앉기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들 불러서 아빠랑 같이 포럼하는, 아빠 포럼 교실 이런 거 만들어서요. 아이들 딱 데리고 와서 아이들 학원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잘했으면 아이들하고 잘했으면 아이들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문화를 만들면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고. 안식일 만찬. 그래서 아까 식사, 밥상머리 교육하고 연결된 건데요. 안식일 날,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요.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요. 만찬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엄마를 찬송하는 노래, 그러니까 엄마를 칭송하는 노래라고 막 엄마를 높여요. 그리고 가장 높은 어른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요. 막 이런 어떤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있었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제 포럼을 하는 거죠. 뭐 정치에 대한 포럼, 아니면 있었던 일에 대한 포럼 이렇게 하면서 거의 2-3시간을 자기들끼리 포럼을 하고요. 혹시 자녀들이 해외 나가서 지금 공부 중이다 하면은요, 그 시간에 요즘은 문화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인터넷으로 딱 해서 얘기도 듣고 서로 포럼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평상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렇게 뭐 만들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삶 속에서 하부르타식 질문식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학습의 현장에서 질문을 안 한 결과가 다음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영상이거든요.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내려가시면 누르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나오나요? 코덱이 없어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보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상이냐면요. G20, 2010년도 우리나라에 했던 G20 오바마 대통령 왔었던 그 회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폐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그 영상편, 특히 질문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편에서 나오는 건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 하냐? 우리나라 기자가요, 한 명도 질문 안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고 너무 우리 한국이 잘해주셨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래서 질문권을 드리겠다, 한국 기자 질문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체면의식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나대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막 실수하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도 있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문화 자체가 질문하면 안 되는 듯한 문화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나 가정들이요. 근데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 가정과 학습 현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이. 어제도 보니까 딱 메시지 끝나니까 애들이 주머니에서 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딱 보니 남자애들 바로 딱 하고 꺼내서 게임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생각이 멈춰 있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이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구나. 고민하지 않는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내가 이 부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까? 그런 고민이 애들이 없어요. 그럼 복음도 어떻게 잡을까요? 복음을 자꾸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복음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 와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지 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질문을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지?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랩런트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질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게 자꾸 가요. 질문을 안 하도록 만들어요.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부 못한다 학원 보내요. 그럼 되고. 그럼 얘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왜 공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얘가 공부에 흥미가 정말 없는 건지, 흥미가 없다면 왜 흥미가 없는지, 흥미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만 해도 질문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근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많은 고민들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세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중독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시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3살짜리 막내 아들이 스마트폰 쓰는 법 안 가르쳐줘도 다 만지잖아요. 애들이요. 맞죠? 근데 저는 거의 안 주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오면 어떻게 알고 할머니한테 울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잖아요. 유튜브로 들어가요. 그럼 딱 누르잖아요. 또 나와요. 또 눌러요. 또 나와요. 또 눌러요. 무한대로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 있죠.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되겠다. 그럼 뺏으면 울고.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한테 정원 많이 지어주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은 소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 37이 뭔지 아세요? 네, 37초예요. 그럼 저 37초가 뭘까요? 누구하고 대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아이와 부모의 대화 시간이에요. 37초. 근데 무슨 대화를 평균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디서 낸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 간 건데 근데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대화라는 거는 소통이 돼야지 대화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 밥 먹어라. 학원 갔다 왔니? 학교 가라. 일어나. 이런 식의 대화. 이거 만약에 빼고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하면은 37초. 2분 37초는 뭘까요? 예, 부부와 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2분 37초 될까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예, 37초가 부부 대화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근데 그만큼요, 이 2분 37초나 37초 둘 다 포함해서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요,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밤 늦게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저는요, 사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천후로 많이 뛸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 10시, 11시 막 이렇게 들어가면요, 애들이 이제 잘 때가 있고 이제 자고 있을 때 보니까 좀 대화를 많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몰아서 얘기를 하거나 저희 사모하고도 이렇게 몰아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이게 소통이라는 게 딱 되어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고 있다가 집에 갔더니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평상시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의 그 각종 이제 안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얘가 이래서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별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얘를 도울까? 너무 화내지 말고 워 하면서 우리 사모가 약간 스타일이 이렇게 눌러놨다가 한번 폭발하면은 막 나오는 스타일이셔서 제가 이렇게 워워 시키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평상시에 아차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얘기 못했을 때 실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간다는 그 집도 부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 소통이 안 되고 자녀와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소통.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부부가 소통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잡는 가정 있으십니까?
포럼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깊이 있게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잡고 이런 시간 있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유대인들도 일부러 만든다는 거죠. 시간을 만드셔야 소통이 됩니다. 솔직히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라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정시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되는 것처럼 소통도요, 자꾸 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소통의 시간을 갖자. 소통의 날을 갖자. 일부러 좀 여러분이요, 그런 시간을 갖고, 요때는 시간을 아예 따로 빼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따로 있는데, 내 남편하고 내 자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한 편 넘겨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부모 유형에 소속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뭐죠? 헬리콥터처럼 아이 위에서 두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관찰하고 조정하면서 애들을 스스로하지 못하도록 이게 엄마가 다 조정하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헬리콥터 맘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군대를 가도 헬리콥터예요. 그럼 군대 게시판에 맨날 들어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진짜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회사는요, 아이가 회사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 출근할 때 이게 찍는 택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걸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이 저기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한테 얘기해서 내가 오늘 택 안 가져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바로 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장님, 우리 아들이 안 가져갔어요 하고, 예, 난리가 났죠. 결국 그 친구 오래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괴물형 부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몬스터. 이건 뭐냐면, 부모가요, 완벽주의자. 완전히 잡는 거예요, 얘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딱 틀이 있어. 그래서 공포감을 딱 하고 네가 안 따라오면 넌 죽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밑에 이렇게 자라던 아이는 그때 아빠 있을 때, 엄마 있을 때는 하죠. 네! 하고 하는데 얘 마음속엔 뭐예요? 마음을 닫고 있죠. 이러다가 영원히 도망친다고 합니다. 막 피하고 부모님하고 관계 안 맺고 이런 상처가 이제 깊이 들어가는. 세탁소형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탁소는 뭐예요? 세탁소에 세탁 맡겨놓고 한번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학원에 보내놓아서 학원에 이제 보내놓으면 공부 알아서 다 되겠지. 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놓고 아내가 특히 아빠들 가운데 요런 세탁소형 아빠가 많답니다. 왜?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야 자녀교육 당신이 알아서 잘해. 저도 약간 저희 사모하고 대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약간 맡겨놓고 너무 내가 무책임하지 않았냐 이런 좀 반성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요 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이제 부부가 좀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참 많다는 거죠. 지휘자형 부모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약간 헬리콥터형 부모랑 좀 비슷한 건데 아이들의 모든 것을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것도 마음대로. 야, 피아노 배워. 그럼 피아노 배워야 돼. 야, 이거 해야 하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해야 돼. 부모가 딱 원하는 거 정해놓고 너 이거 따라와. 이거 안 따라오면 안 돼. 계속해서 조련사처럼 계속 데려가면서 애를요 거의 자기 맞춰준 그 틀에 의해서 막 움직이도록. 이게 자기가 없죠. 내가 없죠. 나는 도대체 누군가라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아이들이요. 근데 이런 부모도 있어요. 제가 이게 사역해본 경우가 진짜로 있었어요. 하인형 부모. 근데 이게요, 여기 있는 게 여러분 다 사실은 한 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치우치는 게 아니라 좀 섞여서 옵니다. 섞여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보면 완전히 하인형은 아닌데, 자녀의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자녀가 고집을 피우면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이, 난 무조건 오케이 안 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애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결국 해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하고 부모를 무시해버리고요. 나중에 제멋대로 하고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가는 그 집이 엄마가 약간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제멋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좀 고쳐줘야 될 부분들. 또 마지막 카우보이형 부모. 이건 뭡니까? 카우보이가 뭐예요?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목형이라고 합니다. 방목. 네가 알아서 잘 커라. 방치형이죠,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아이들이 크도록 아이들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관심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구한테 얘기 듣고 오면은 야! 너야! 하면서 잔소리 한번 했다가 사실은 또 관심 없고 이렇게 되는 부모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포럼이 안 되겠죠. 이런 부모들도 당연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형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빼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데다가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아이들도요, 유형이 있거든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긴장감이 유발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가지 아이들의 유형이 있는데 아이들 이 정도는 심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간 왜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죠? 제가 지금 1시간 간 건가요? 지금? 네,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거 아니죠?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성격적으로 약간 분류해 놓은 이제 유형인데 이것도 심리 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행동형 아이들은 뭐냐면 굉장히요 행동을 많이 하는 애들 있죠. 아이들 중에 남자애들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하고 봐. 생각이 깊지 않아. 막 행동을 하고요.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요. 막 그래서 잠깐 막 가서 막 뭐 해버리고요. 막 그런데 이런 애들이 좀 제법 많아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자율성 있고 활달하고 두뇌전이 빠르고요. 순발력이 있어요. 그리고 의리를 중시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니까요. 근데 어떤 애가 있냐면 규범형이 있어요. 이 규범형은 뭔지 아십니까? 딱 정해진 틀이 있어서 이걸 지켜야 돼. 이런 애들은요, 약간 어떤 법칙을 안 지키면요, 굉장히 화를 내요. 내가 정해진 틀을 안 따라오면 굉장히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성실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신호등이에요. 파란 불 안 되면 절대 안 건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어떤 이런 부분, 틀을요, 무조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좀 약간 규칙이나 이런 원칙을 잘 지키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다니까요. 막 엄마가 뭐 했는지 어떤 말 했는지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좀 내면적인 것에 많이 담다 보니까 상처도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뭐 말했던 것까지 다 기억한다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탐구형. 이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 빠져갖고요. 뭐 이게 아이들 중에 내가 공룡 빠졌다 그러면 공룡책만 읽는다. 뭐 빠졌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와도 몰라. 그것만 계속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분야가 한 사람에게 이것만 너무 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보시면서 내 아이들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약간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자기가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애들은 직업을 어떤 분야 해야 될지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연구, 직종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는 아이들이겠죠. 굉장히 신중하고 어디에 푹 빠지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상형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감성이요. 굉장히 높고요. 특히 얘네들은 어떠냐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친구가 화장실 간다면 따라가고요.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같이 가고요. 친구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병원 같이 가주고요.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상처받으면요 굉장히 막 슬퍼하고 뭐 예를 들어 과외 선생님 과외 받다가 과외 선생님이 자기 삐지겠어 그러면 나 과외 안 한다고. 이런 아이들.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이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았다 나빴다가 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사실상 마음이 따뜻하고요 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좀 품는 아이들인데 실제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예민한 어떤 부분이 좀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여기 좀 섞여서요 내 아이들이 어떤 유형이 많냐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어떤 유형이지 어떤 부분이 좀 있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시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보니까요, 안 좋은 조합이 있는데 규범형 엄마가 활동형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자기는 규범을 시켜서 야 치워,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하는데 아이는 활동형이라. 그럼 뭐예요? 애를 잡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또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어지럽히고 이러니까 엄마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애대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얘는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도 이게 얘도 엄마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랑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제가 그런 분 만났다니까요. 딱 얘기했더니 딱 그분이 규범형이라. 그래갖고 아들들이 2명인데 아들들 2명하고 완전 적이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도 제가 얘기한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 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저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이 유형들이요, 알고 보면요, 이 행동이 빠르고 순발력이 좋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순발력이 좋고 행동이 빠른 대신 생각이 좀 얕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보자. 왜냐면 이 행동형 아이들은요, 운동도 잘하는 애들도 많고요, 뭔가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요, 이런 거 잘하는, 진짜 이런데 뭐 운동 잘하고 이런 애들 중에 외과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애들 많이 나온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체력도 있고 이게 있으니까 집중할 때요, 엄청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야, 얘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규범형은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형이잖아요. 그러다니까 이런 친구들은 약간 급하게 다루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가 그래서요, 규범형 아이인데 부모가 활동형이라 그럼 못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또 이제 많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릴게. 천천히 생각해봐. 네 생각 다 나면은 얘기해줘. 네 결정되면 나한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애들이 여유를 갖고 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규범적인 아이들은요, 저희 둘째 아들이 규범형이 좀 있어요. 활동하고 규범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좀 보니까요. 그래서 얘가 딱 노는 것도 보면 약간 법칙도 지키는 거. 처음에 노는 거 보면요, 자동차를요, 열을 맞춰요. 탁탁탁탁탁탁탁탁. 일자로 쫙 맞추고. 뭘 할 때 노는 거 보면은 규범을 딱 지켜서 자기가 이렇게 딱 자기 규칙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조금요, 이렇게 막 부모가 푸시하고 밀어붙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물어봐주고 이런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라.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요, 관심 분야가 뚜렷하죠. 그래서 네가 이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나도 관심 있고, 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걸어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왜 이랬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막 신이 나요. 막 그러면서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얘 얘기를, 속 얘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좋아하는 유형을 따라서 얘를 이렇게 끌어내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해 가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상형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을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야, 너 이 생각 참 멋있다. 야, 너 그분 참 내가 도움이 되는 생각인데, 야, 그건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애들 굉장히 신이 나고요, 잘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끌어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보시면서 내 아이들 어떤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뭐예요? 한 편에 넘겨주세요.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이 하시면 제일 빨라요. 부모님이 질문하시고요, 부모님이요 이렇게 포럼하시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여주시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4가지 있잖아요. 질문하는 부모가 될 수 있나요? 경청하는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나요? 토론하는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나요? 존중하는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나요? 질문 4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4가지를 하실 수 있으면 아이들이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왜냐면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던 것들을 질문해주고, 얘를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아이들 생각을 읽어주면서 토론해주고, 얘 소리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브루타를 하시면서요, 질문을 잘 던지면은 그 상대방에게 뭐가 나왔어요? 좋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3페이지 넘겨주시면요, 하브루타는요, 거꾸로 교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브루타 하실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강의할 때, 지금 저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굴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똑똑해요. 왜?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이 하브루타를 배우고 알고 이렇게 하셔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브루타를 설명해주고, 또 하브루타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된 거 가지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이 누가 제일 똑똑해지냐.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도요, 워크숍을 시킨다니까요. 애들이 이제 하다 보면 네가 해봐 하고 시킨다니까요. 왜냐? 얘가 똑똑해져요. 얘가 구원의 길 잘하는 거예요. 애들 대고 현장 가갖고 전해봐 이런다니까요. 왜? 얘가 전하면 전할수록 얘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하브루타 원리가요, 이 구원의 길 워크숍 하시고 또 현장 가서 전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브루타 원리가 가장 빨리 적용이 돼요. 저는 제가 알고 보니까 복음 받고 나서 구원의 길 좀 놓고 제 거가 된 다음에 바로 현장 가고 계속 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달 안 돼갖고 구원의 길 메시지가 확립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것들을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해지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져요? 목사님, 선생님. 근데 아이들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이들 걸 끌어내셔야 돼요. 학교 가정에서 누가 똑똑해집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고 엄마 아빠가 얘기 많이 하고 얘 생각 못 끌어주잖아요. 맞죠? 학교에서 선생님들 다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얘기하도록. 사교육 현장에서 누가 똑똑해지나요? 학원 선생님이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학원 많이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요, 애들 보고요, 공부한 거 가지고 하브루타 타임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가 공부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예상 문제 같은 거 만들어서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봐. 아니면 친구 뭐 있다 그러면 하브루타 그룹을 짜주셔서, 야, 친구들한테 가르쳐줘봐. 그리고 네가 낸 시험지 가지고 한번 시험 보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같이 하면요, 다 똑똑해지겠죠. 저는 랩런트들, RUTC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태인들은 구글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요, 이 구글, 유태인들이 하브루타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구글 기업을 가보면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요, 포럼할 수 있는 홀이 엄청나게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요, 음료, 운동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언제든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하고 포럼하고 자기들 걸 구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하브루타를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핫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되어지고 가정에서 되어진다면 굉장히 큰 응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우리 여태까지 하브루타를 지속하신 간증자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제가 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실제 적용한 예에 대한 PPT고, 마지막 이제 정원 부분이니까, 일단은 우리 최원경 선생님, 네, 오늘 하기로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지속은 했는데요. 실천이 안 되어지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지속하고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실천을 하시고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했는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요즘에는 조금씩 저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부끄럽지만 또 제 이야기와 곁들여 하브루타의 그 적용된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부모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 제 눈앞에서 저의 자녀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의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별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빨은 닦아니 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참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옳은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자녀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굉장히 한계를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진실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전문가를 찾았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아주 잠깐 10분 동안 설명을 해주면서 실천하는 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질이 급한 이 엄마로서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속 반응은 똑같았고요. 자녀와의 반응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고 싶고 그 답을 얻고 싶은데 그게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믿어주고 말씀도 믿어지는데 정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늘 대답이 없으시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쯤에 또 우리 최신정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브르타 교육을 해주시는데 그 속에서 이제 질문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한테 왜 저런 모습이 보일까요? 왜 보이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 자신의 예를 들면 제가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벌어진 그 장면을 이제 기억 속으로 더듬어 갔을 때 제가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 옳은 말을 한다고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는 굉장히 반응이 온몸으로 다 반항을 하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 아이가 평상시에는 되게 말을 잘 듣고 또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는 척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 아이가 말을 계속 안 듣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먹히지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제가 굉장히 뒤집어져서 그 아이한테 못 보이는 모습을 다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완벽하게 해주려고 하는 엄마고 때로는 해결사도 되고 그리고 내가 널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내가 하라는 거 이걸 안 하고 있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참다 폭발해서 그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그 아이한테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또 그 아이가 하지 못한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 너 그때도 그거 안 했고 이때 뭐 계속 반복적으로 과거의 것까지 꺼내면서 상처를 많이 줬던 엄마였어요, 제가. 근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의 그런 좋은 말씀,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핵심을 잡은 건 뭐였냐면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 부모가 그 자존감이 없을 때는 똑같이 그 아이도 자존감이 없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정에 소통이 안 되고 또 결국엔 내가 바라는 모습의 그 자녀의 모습도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화의 방법도 연구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목사님이 한 주마다 갖고 오시는 그 성경 구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 뭐 탈무드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질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질문을 하는 습관이 안 됐어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그냥 자꾸 믿으면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질문을 쓰기 시작했고 하기 시작했고 또 목사님은 이제 주체가 되어 주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질문이 또 다른 그 강의 듣는 그 분한테도 또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머릿속에 그 방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질문할 때요. 그 방에서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사실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브리타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고 질문하고 뭔가 정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선명한 느낌이 저한테 들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구원해 주셨고 나한테 왜 자녀를 주셨고 또 내가 힘겨워 하지만 왜 결혼까지 하게 하셨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요 답을 얻은 게 진짜 많았어요. 답을 얻으면서 저한테 생기는 거는 나의 존재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구나. 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누구든지 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그 형태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존감이 뭘까? 성경 구절을 하브르타식으로 풀어나갈 때 저한테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지금 또는 우리 가족한테 해줘야 될 부분은 좋은 이렇게 표현과 말로 뭐 그런 것도 다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뭐 탈무드 뭐 방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지 않으면은 그게 진실되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진실되게 전달이 되는 걸 특히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잘 알아요. 그냥 아까 대화하는 시간 굉장히 짧잖아요. 가족끼리요. 정말 이렇게 오늘 힘들었지? 밥 맛있게 먹어 차려놨으니까 그 정말
그 영혼을 한 번쯤 사랑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대화를 할 때랑, 그리고 그냥 정말 무미건조하게 내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나의 자존감마저 상실되어 있을 때는요, 그 대화가 굉장히 하지 못한 차라리 대화가 없는 가정이 날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적인 대화? 예. 그런 대화도 해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의 이제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나만 그럴까?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다. 내 자녀도, 내 남편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이제 사모놀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긴 한데, 하나님한테 제 존재를 확인해요. 확인하지 않으면은, 제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이 어긋날까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맞이하고, 사모를 하는데, 이렇게 최신영 목사님의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브루타와 복음 메시지와 곁들여진 정말 우리한테 삶이 체질이 되라고 했던 그런, 계속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요, 약간 일반적인 강의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진짜 하고 싶은 강의 내용이나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가 아까 질문한다는 것은, 고민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의 고민은 살리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요,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많은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질문하고 또 그분에 대해 찾고. 그래서 사실 저는 유대인들에게 배운 것 같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 그 하박국서 보면은 물어보잖아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그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물어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하브루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것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전문인들이 돼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소통에 대한 전문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적어도 얘네들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요, 소통 문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잘못된 부모 유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들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사실은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이런 교육 문화나 어떤 가정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과 언약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건 이 교회가요, 유의성 응답 받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는 저를 강사로 초청을 안 해요. 왜냐? 저희 교회는
강사로 초청 안 하고 저희 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강사로 초청도 해주시고 얼마나 이런 시간도 따라 가져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하브로타를 삶에서 적용한 부분들인데요. 이건 쭉쭉쭉 읽으면서 넘겨야 되는 부분이라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저희 딸하고 하브로타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또 넣는 거예요. 지금 약간 내용들이 저희 좀 일반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꺼비 마트라는 마트에 아이랑 간 거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이 저희 딸하고 함께 빨리 가자 하면서 차에 올라타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기가 싫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좀 비 너무 많이 난다고 하고 저희 딸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저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근데 딸이 갑자기 아빠? 나는 비가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비가 좋은데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브루타가 안 돼 있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 아빠는 갑자기 비가 오고 이래서 싫은데 주님 왜 비가 왜 좋아하고 왜 얘가 이게 지금 좋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답했던 거 그대로 제가 넣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우리도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 우리만 물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식물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식물이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와야 한다는 거지? 하고 또 질문했어요. 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비가 내리면 난 좋아. 식물들도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비의 소중함을 느끼고 식물들까지 생각하잖아요. 제가 좀 감성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아니요. 잠깐만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주은아, 그래서 비가 오는 게 정말 좋은 거다. 그지? 그랬더니 비가 오니까 모두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 근데 이 비가 우리가 먹는 물도 된다는 거 알아?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진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물은 땅에 흡수돼서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강에 흘러가기도 하고 수돗물도 되기도 하고 우리는 정수기에 물 먹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정말 좋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셨네. 정말 그렇네 하면서 이게 얘기했던 깊은 의미. 그러니까 작은 일상생활에도 아이의 말을 딱 잘 받아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아이의 생각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했거든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이제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6살 때인가 갔던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놀고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비눗방울 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맡기고 막 제가 이것저것 막 물건을 많이 들고 막 유모차 끌고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짐을 많이 가지고 애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비눗방울 총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이렇게 한 번씩 쏘는 거 있잖아요. 장난식으로 쐈죠. 아빠니까 좀 아빠가 개구쟁이라서 근데 아빠 하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때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좀 제가 오기가 생겨갖고 좀 일부러 좀 좋아했어요. 이게 좀 나빴죠 아빠가.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얘가 이렇게. 물론 귀찮아서 화를 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놀렸죠.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이게 좀 심하게 하니까 저도 약간 얘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넘겨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길래 저도 이렇게 얘기했죠. 주은아, 네가 화낼 만한 일은 그렇게까지 화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빠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총 아빠도 사줬고 네가 아빠가 무거운 거 다 맡겨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갖고 오면서 물론 네가 이거 잘못했지만 네가 그렇게까지 화낼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니? 하고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애한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훈련을 시켰더니 얘가 조용히 몇 번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는요 계속 삐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풀어줘야겠다 하고 이제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애가요 넘겨주세요. 얘가 스스로요 저한테 딱 와갖고 뭐라니 아빠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뭘 했냐면 애한테요 제가 잘못하면 사과를 좀 했어요.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뭐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딱 와갖고 별로 아닌데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화낸 것 같아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속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그랬구나. 주인이 속상했구나 하면서 제가 또 속을 또 받아주고 내가 근데
아빠가 일부러 또, 아빠도 속상했다. 근데 아빠도 이렇게 좀 미안하다. 근데 뭐가 화났냐? 이렇게 물었더니, 막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빠가 자꾸 해갖고, 예.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막 해도 괜찮을 건데 내가 그랬던 것 같다. 그러면서 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럼 왜 주은이는 화가 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는 질문을 해갖고요. 아, 얘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잘 모르겠어요 하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같이 네가 화가 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자꾸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 네가 저 친구라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친구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알려주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질문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질문도 훈련이에요. 감정에 대한 질문도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최경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요 이게 조금 와서 여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고 또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을 훈련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그런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또 인도와 응답을 또 맛보고 또 이런 가운데서 또 그게 응답이 돼서 또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또 그게 소통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살리게 되어 있고 예,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조언입니다. 예, 그래서 한 페이지 더 있네요. 하브르타의 실생에서 적용한 이거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살 때 아이들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하브르타를 하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벌써 제가 주어진 시간을 넘겼는데 1시간 반 부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탈무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학원 보고만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 62가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구원의 길 가지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하브르타 주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아이들하고 포럼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 메시지와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또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나눠드리라고 한 부분도 지금 나눠드려서 하려면 지금도 한 30분은 아무리 늦어도 30분은 걸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속팀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다. 밥을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하브르타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와든 할 수 있어요. 말만 통한다면. 그 어린 아이라면은 조금 질문을 끌어내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조언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이 문화로 내 것이 되셔야 돼요. 문화가 되셔서 내 문화, 우리 가정 문화, 우리 교회 문화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한 6년 하려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6년 정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전문가 된다. 저는 그렇게 길게 안 봤는데 6년 얘기하셔갖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 잡았는데 근데 제가 진짜 6년 하시면 전문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요 삶이고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실천 팀하고는 계속 실천을 한 겁니다. 혹시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직장 좀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실천팀에 들어가셔서 실천팀 멤버하고 같이 하브르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은 결국에는 계속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포럼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분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보고 기도하고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전시 지속할 때 바뀝니다. 결국에는 내가 뭐냐면요. 어떤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거라면 그걸 지속해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것들이요. 올바르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계속 지속해 나가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구원의 길 그리기를요. 반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집중 훈련 따라오시는 분 몇 분 계신데 전도자가 되셨어요. 저랑 같이 스낵 캠프 하고요. 지역 나가고 30현장 돌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에서 영접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 목사님 이번 달에 한 60명 영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러세요. 계속 하세요. 1년 동안 하면 몇 명 영접하겠습니까? 제가 전도 수첩을 만들어 놨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 수첩이 별 의미가 없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이분이 훈련되니까 전도 수첩에 복음 제시한 사람, 영접한 사람 이름이 계속 올라가고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열리게 되는 그런 시간표도 오게 되더라고요. 결국 문화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적용이 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작은 질문하는 습관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사람한테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요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함께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저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나도 어떻게 하면 이거 배울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 같이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지속 하브루타 모임 이 교회 안에 이미 이게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권유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브루타 모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근데 아버지들이 많이 도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하고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다. 그 아이들의 속내를 알려주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생겼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소통 안 되시는 아버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특강 드렸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전부 다 그냥 오늘 듣고 강의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하는 팀들이 이미 있으니까 함께 지속하시다가 정말 가정과 교회와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또 현장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중요한 깊은 포럼을 통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들 예비교회 하나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과 남편과 소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통을 위한 작은 질문과 배려,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그 작은 실천일 뿐인데도 하나님 그 안에서 많은 가정 안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며 자녀들에게 들어가며 가족 중에 소통되어지며 가정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소통되어지며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깊이 있게 포럼하며 답을 얻을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강 들었지만 이후에 지속하는 분들이 나오게 하시고 지속하다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